자, 그럼 이제 오늘 퀴즈의 정답인 이 기관에서 30년 넘게 근무하셨습니다. 지금은 한국자연재난협회에서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김승배 본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저희 청취자분들께 선생님 소개를 좀 직접 해주신다면요. 네, 저는 이제 기상청에서 예보관 대변인을 역임하고 퇴직을 하고 지금은 사단법인 한국자연재난협회에서 일하고 있고요. 또 각 어떤 뉴스 전문 채널, 지상파, 종합 채널에서 네네. 날씨 관련 그 이슈가 있을 때 또 날씨 해설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드디어 오늘의 기후에서 임자가 나타났다. 그 얘기를 해도 되겠습니까? 네. 지금 보니까 2493님 우리 남편이 변덕스러운 오늘 날씨하고 똑같아요. 쌀 도전은 계속합니다 하면서 퀴즈 정답 보내주셨는데 이거거든요, 선생님. 예보관도 하시고 대변인도 하셨다고 하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에 주변에서 좀 욕을 좀 드시지 않았을까. 날씨가 변덕스러울 때마다 저희가 사실은 기상청 흉을 보잖아요. 네. 특히 지금 장마철인데 요즘 올해 지난 한 2, 3주 날씨를 기상청에서 발표한 날씨를 보면서 만족한 분들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매일 틀려요. 워낙 비가 그렇게 오니까. 근데 예보의 표현은 예를 들면 서울, 경기 이렇게 전체가 마치 비가 오는 것처럼 표현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말로는. 그런데 비가 오는 건 지금 어젯밤 오늘 새벽 지금 현재도 이 시간 현재 매우 좁은 그 강한 비구름들이 경기도 북쪽에 지금 있어서 거기엔 시간당 한 30에서 50. 그런데 이쪽 경기도 남쪽은 비가 오지 않고 있거든요. 지금. 자, 이런 예보에 대해서는 맞구나 하는 사람보다 비가 온다더니 안 오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문제는 저는 앞으로 지금 AI 슈퍼컴퓨터 별거 다 동원해도 이 문제 그러니까 그 정확히 언제 어디서 그 어떤 정량적으로 하는 문제는 극복할 수 없는 문제거든요. 다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상정보라는 게 그런 거구나라고 이해가 필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기상청에 있을 때 욕을 많이 먹었거든요. 그래서 기상청에 오보청, 구라청 하여튼 근데 절대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또 우리나라가 실력이 없어서 절대 그런 건 또 아니거든요. 기초과학이 떨어져서 그렇다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전혀 그거하고는 상관없고요. 그런 과학적인 이제 한계 때문인데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 다른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국민들은 굉장히 그 어떤 과학 그 기상에 대해서 100% 맞아야 된다라는 이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미국이나 일본은 이제 좀 그런 면에서 일기예보라는 게 틀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확률이야, 이런 확률. 과학적인 이해가 조금. 근데 요즘은 한 10년, 20년 전보다는 요즘은 많이 나아졌는데 올 이 장마 때 너무나 안 맞는 그 본인 있는 곳에서 비가 온다는데 안 온 이런 문제 때문에 다시 또 기상청 예보 좀 비난한 분위기가 생겼는데 최근 한 10년 사이는 옛날에 저 기상청 있을 때는 진짜 욕 많이 먹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좀 많이 그런 게 없어져서 국민들의 이해가 많이 높아졌구나 생각했는데 올 여름에 장마 때 또다시 기상청 예보가 왜 이래 이렇게 또 비난하는 분위기가 있는데 그거는 하여튼 우리나라가 돈이 없어서 우리나라 예보관들이 실력이 없어서 무슨 외국과 뭐가 부족해서 절대 그런 게 아니고 그 자연 과학의 한계입니다. 그게. 일기예보가 원래 그런 거다. 확률이다. 원래 그런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서울 경기 지역에 비가 온다면 서울 경기 지역 어딘가엔 비가 오는데 안 온 지역에서 다 틀렸다고 하는 거죠. 오늘 지금 그렇거든요. 오늘 지금 엄청 강하게 비가 오는 지역이 매우 좁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제 조금. 저 이제 일기예보 보고 라디오 시작할 때 오늘 비 피해가 있어요 하고 썼는데 출근하면서 비가 안 오잖아. 그러고 바꿀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그래서 기상정보는 항상 그 실시간적인 그러니까 오전에 9시에 들은 예보를 가지고 낮 12시 오후 3시까지 적용하면 안 되죠. 실시간 정보를 볼 수밖에 없다. 변화가 무쌍하니까. 날씨라는 게 원래 그렇다.
근데 요즘 들어서 날씨가 또 더 변화무쌍해진 그렇죠. 건 아닌가요? 그러니까 원래 날씨라는 게 변화무쌍한데 예. 요즘에 더 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후 변화 늘 얘기하잖아요. 이제 그런 문제들이 좀 가미가 되면서 더 예측이 힘들어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 장마 때 많은 국민들이 피부로 실감, 서울 경기 비 온다는 얘기를 분명히 듣고 출근을 하거나 활동을 하는데 비가 온 지역이 굉장히 좁거든요. 그러니까 네. 2천만 명의 서울 경기 수도권에 사는 분들이 예보가 맞네 하는 분들이 한 200만 명 이상 1,800명들은 비가 안 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지역에. 1,800만 명은 그런데 틀렸어. 그러니까 이제 맞는다보다 안 맞네 이걸 느끼는 분들이 더 많은 거죠. 수적으로. 예. 자, 이 문제를 늘 안고 있는 게 이제 기상 예보인데 하여간 그런 어떤 그러면 기상 예보를 안 볼 볼 필요가 것이냐? 없냐. 또 그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예. 맞아요. 네, 그래서 어려운 문제예요, 진짜. 저희 그래서 학교 때 저 아빠네 저희 반도 아니었어요. 아빠네 아버님이 기상청 다니는 친구가 네, 있었는데 네, 네. 날씨만 안 맞으면 걔한테 가서 한 마디씩 네, 네. 하는 거예요. 친구들이 그런 장난을 쳤었어요. 하여간 예를 들면 이제 기상청 예보관이라는 건 그 일종의 틀릴 수밖에 없는 예보 때문에 에피소드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삼엄한 북한의 그 김일성 앞에서도 네. 무슨 행사 때 예보를 거기도 이제 필요할 거 아니에요. 예. 무슨 중요한 행사. 근데 비가 온다고 했다 안 온다고 했다가 올 수도 있고 그래도 살아남는다 이런 얘기가 농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여튼 뭔가 이렇게 잘못된 그런 정보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가 자연과학의 한계다. 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그 권력이 강한 그런 전체주의적인 분위기의 국가라 해도 기상청 예보관이 보고했다 틀린 거는 열외다. 괜찮다 그거는 그거. 어떻게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예.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또 여쭤보고 싶은 게 기상청 예보관은 그러면 무슨 일을 할까? 34년 동안 예보관으로 일하셨잖아요. 계속 날씨 관측을 하는 건가요? 그 일기예보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그 절차와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하면 현재 기상 상태를 파악을 해야 돼요. 그걸 이제 기상 관측이라고 하는데 네. 여러 가지 과학적인 현대 과학적인 방법이 다 동원이 되죠. 뭘 파악을 해야 되냐면 공기가 차가운지 따뜻한지 우리가 기온이라고 말하는 이게 습한지 건조한지 습도라고 말하는 이 공기가 무거운지 가벼운지 공기가 무거운지 가벼운지 공기가 원래 가벼운데 그 안에서도 밀도가 높은 공기가 높냐 낮냐 거죠. 그래서 고기압인지 저기압인지 공기의 흐름이 빠른지 느리게 움직이는지 정체하고 있는지 바람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을 그런 기상 측기를 이용해서 또 관측을 하고 또 요즘엔 기상 레이더라고 하는 원격 장비를 통해서 레이더로 빔을 쏘아서 뭔가 물체가 있으면 되돌아오는 또 지구 밖에다가 기상 인공위성을 띄워가지고 지구 전체의 어떤 구름의 분포 어떤 이런 것들을 한눈에 파악하는 여러 가지 현대 과학적인 방법을 총동원해서 현재 데이터를 기상 상황을 파악해서 전 세계 우리나라 것만 가지고는 예보를 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나라 인근 중국 또는 우리나라 이제 편서풍지대이기 때문에 서쪽에서 공기가 동쪽으로 흘러가요. 일본에서 우리나라 쪽으로 해서 중국으로 가지 않아요. 그렇죠. 항상 서쪽에서 그렇네요. 그게 이제 편서풍지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쪽에 날씨 그다음에 당연히 당연히 장기적으로 영향을 주죠. 그 영국 위에 있는 날씨가 멀지만 그런 전 지구적인 이제 그래서 공기의 특성을 각 나라가 관측을 해서 전 세계적으로 순간적으로 쫙 교환을 합니다. 그게 이제 통신 방법이 발달 안 하던 시절에는 그 교환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요즘은 이제 통신 방법이 발달해서 이렇게 영국의 날씨가 어때 입력만 하면 그냥 바로 이렇게 이런 발달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수집해서 그거를 슈퍼컴퓨터에다가 지금 현재 초기 값으로 넣어주는 거죠. 그러면 슈퍼컴퓨터는 그 초기 값을 가지고 현재 이 정도 기온, 이 정도 습도, 이 정도 기압, 이 정도의 풍속, 이 정도의 그런 어떤 건조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바탕으로 24시간, 48시간 또는 3일 뒤 이런 예측 이제
그 물리적인 방정식을 계산해서 사람의 머리로 하면 너무 시간이 걸리니까 네. 그런 이 지금의 공기가 어떻게 변할 것인지를 슈퍼컴퓨터가 계산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 계산된 값을 예보관한테 주는 거예요. 24시간 뒤에는 기온이 올라간다 내려간다. 이 습도가 높아진다. 습도가 높아진다 이런 얘기는 좀 뭔가 습해진다. 그러니까 비가 올 수도 있다. 이런 쪽으로 움직인다는 얘기거든요. 그거를 이제 예보관이 주면 그 계산된 걸 그냥 그대로 뭐 예보관이 발표를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런 기압 배치에 내가 10년 전부터 지금 예보를 해왔는데 네네. 이런 때는 날씨가 어떻더라. 뭐 비가 많이 오더라 적게 오더라. 이런 경험을 이제 가미해서 최종 하루에 4번 이제 예보를 결정을 하죠. 네. 오전 5시, 11시, 오후 5시, 밤 11시.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해서 요즘은 이제 기상청 그 홈페이지에다 올리고 또 언론에 통보하고 네. 이게 전달이 되고 그다음에 각종 요즘에는 그 날씨 앱이 있어가지고 네. 그런 기상청의 초기 자료를 예보를 가지고 이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전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막 잘 모르니까 이제 슈퍼컴퓨터 좋은 거 샀는데 왜 예보가 틀려 막 이럴 때가 있는데 어쨌든 최종적인 예보는 슈퍼컴퓨터가 주는 자료를 가지고 예보관이 경험을 통해서 예측을 하는군요. 만약에 슈퍼컴퓨터가 없다고 한다면 네. 인간이라는 예보관이 슈퍼컴퓨터 없던 시절에는 그렇게 했거든요. 네. 그 인간의 순전히 그 어떤 그 경험과 그 예지력으로 예보를 낼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이게 이 의학 쪽하고 똑같아요. 옛날에는 그냥 맥만 짚어가지고 뭘 폐가 뭐 있는지 암이 있는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이제 그런 수준의 의학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뭐 MRI, CT 촬영, 찍고, 뭐 초음파 이런 그 첨단 진단 방법을 동원하잖아요. 날씨도 딱 똑같습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그 어떤 그 주관적인 그 방법을 동원해서 예보를 했는데 지금은 객관적인 수치 예보라고 하는 슈퍼컴퓨터를 이용한 그런 어떤 과학적인 방법을 총 동원해서 이제 예보를 내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말한 올 봄 장마 기간 같은 그렇게 예보를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요. 예, 오늘 기상청에서만 30년 이상 근무하신 분이에요. 한국자연재난협회 김승배 본부장님과 이야기 함께하고 있는데요. 날씨나 이상기온 궁금하신 점 샵 0999로 문자 주시면 2부에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2부에서 뵐게요. 저희가 이제 날씨에 안 맞는 걸로 1부에서 이제 여러 얘기를 했는데 기상청에서 근무하실 때 기상청에서 뭔가 날씨 예측이 안 돼서 곤란했던 일은 없었을까요? 그 기상청을 이제 특히 언론이 이렇게 비판할 때 예보가 크게 틀린다는 개념이 저희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딘가는 분명히 왔는데 확률의 문제인데 그런데 이제 그때 기상청 지체육대도 못 맞춘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기상청 체육 행사 때 비 맞는다 이러거든요. 기상청이 체육대회를 했는데 그날 비가 왔다. 매번 그런 게 절대 아니고요. 제가 기상청 경험상 1994년도 한 번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30년 전이네요. 올해가 2024년이니까 1994년 10월 가을 체육 행사를 합니다. 한강 고수부지 반포 쪽에 플랜카드 기상청 가을 체육대 뭐 이런 플랜카드를 걸고 오전 행사를 해요. 각 부서별로 배구도 하고 그다음에 점심을 먹고 도시락 이제 오후 경기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 10월에 정말 파랗거든요. 날씨가 새카만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비를 그냥 쫙 뿌리는 거예요. 저희 기상청 화들짝 놀래가지고 플랜카드를 막 빨리 걷었죠. 플랜카드부터 빨리 치워야겠어요. 왜냐하면 기상청 체육 행사니까. 그런데 그게 그 중앙 일간지가 우연히 지나가다 그걸 딱 찍었어요. 그게 신문에 나오는 바람에 그 뒤로 매번 제 기상청 있을 때마다 기상청 자기들 체육대 때 날씨도 못 맞춘다가 그냥 그 약방의 감초처럼 나오는데 사연직선 94년 딱 한 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픔이었죠. 왜냐하면 기상청이 비 맞았다니까 또 이게 또
그렇죠. 그러네. 네. 또 기상청에 비 샌다 이래가지고 우리가 새 건물 지어주고 뭐 이랬거든요. 기상청에 비도 샌 적이 비 있어서. 샌다. 이제 건물이 오래됐는데 매년 예산 올려도 깎이다가 오늘 기자가 기상청을 왔는데 현관에 비가 새요? 동아일보였던 거 제가 기억하는데 기상청에 비 샌다 이러니까 예산이 팍 나왔어요. 뭐 하여튼 그런 재미있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 진짜. 그래서 30년 전에 딱 한 번 오후에 비 온 건데 그걸 그걸 이제 가지고 두고 기상청 자기들 체육 행사 예보도 못 맞춘다 이 말을 계속하고 있어요. 네.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네. 여러분. 여기 보니까 0482님이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날씨 관련해서 오래전부터 궁금했는데요. 연세 드신 분들이 무릎이 쑤신다. 네네. 어깨가 짓눌린다. 그러면 어김없이 비가 오던데 네. 이게 슈퍼컴퓨터보다 나은 거 아닐까요? 과학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기상청 그러셨는데요. 홈페이지에 그렇게 네. 예보가 틀렸다고 막 느낄 때 그 다 예보관 잘라라 할머니들을 채용하라 막 이런 아 진짜요? 네, 그다음에 슈퍼컴퓨터로 뭐 스타크래프트 게임 아니야? 맨 이런 비아냥거리는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근데 네. 노인들의 그 무릎은 하나의 기압계예요. 기압계. 그러니까 비가 올 수 있는 건 기압이 낮아지는 저기압이 가까워졌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기압계를 전국에 다 깔아놨어요. 네. 기압. 그래서 기압이 올라간다 내려가고 있구나. 기압이 올라간다 날씨가 좋아지는구나. 기압이 내려간다 저기압이 오니까 날씨가 안 좋아지니까 그 하나의 척도죠. 네. 그런데 그 노인들 그 무릎이 그런 어떤 공기 압력에 좀 민감한가 봐요. 그런 어떤 젊었을 때는 그거의 어떤 공기 압력에 그런 별 영향이 안 없다가 하다가 약해진 그게 이제 무릎이 쑤신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어김없이 비 온다. 그래서 그러면은 예보관 자르고 할머니들을 써라 이런 얘기인데 그 기압계가 그 일을 하거든요. 네. 어떻게 인간을 그 기압계로 쓰면 안 되잖아요. 합니까? 그게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제가 웃음을 참느라 지금 네. 그 선생님께서 기상 예보관에서 또 기상 대변인 하시다가 지금은 한국 자연재난협회에 계신다고 했는데요. 네. 한국 자연재난협회에서 기후 전문가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 걸까요? 그러니까는 요즘에 기후 변화가 심각하잖아요. 네. 기후 변화는 지구 온난화. 어떤 분은 그 지구 온난화의 온난 쪽이 아니고 열로 바꾸자. 그래서 지구 열화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네. 지구 온난화보다 세게 기후 변화를 기후 위기, 기후 지옥 이제 이렇게 용어가 막 과격해지더라고요. 이제 그런 어떤 그 기후 변화에 대한 대국민 교육 이런 알리는 거 심각성 이런 역할들을 지금 하는 거죠. 그런 어떤 그 현직 때 경험을 살려가지고. 네. 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알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2024년 7월 17일 오후 5시 30분 경기 고양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됐어요. 텔레비전, 라디오, 스마트폰으로 내가 있는 지역의 기상 상황을 계속해서 알아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알려줍니다. 차량은 속도를 줄여서 운행하고 물에 담긴 도로, 지하차도, 교량 등으로 통행하지 않도록 주변 사람에게 알려줍니다. 개울가, 하천변, 계곡, 해안가 등 급류에 휩쓸리거나 침수 위험이 있는 지역에는 접근하지 마시고요.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알려줍니다. 침수 지역이나 산간, 계곡 등 위험 지역에 있거나 대피 권고를 받았을 경우에는 주변에 있는 사람과 함께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합니다. 공사장, 전신주, 지하공간, 축대, 옹벽, 담장 등 위험 지역에는 접근하지 마세요. 농촌 지역에서는 농작물과 시설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수로를 정비하시고요. 비닐하우스를 결박하고 과수의 지주시설을 고정하고 미리 대비하셔서 농사와 관련된 작업 등 야외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선생님 나오시니까 바로 또 이런 소식이 아주 시적절한 그런 어떤 대국민 정보라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오늘 밤 특히 좁은 지역에서 이 서울 경기 이쪽에 많은 비가 오는데 지난 한 보름 정도 이 장마 기간 중에 남쪽에서도 그런 비만 많이 오면 인명 피해가 있었잖아요. 맞아요. 오늘 밤과 내일이 그런 사소한 부주의로 그런
그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아주 생길 수 적절한 시적절한 그런 대국민 그 재난 예방 정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선생님 말씀 들으셨죠? 오늘 밤 내일 밤 조심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선생님 그 기상청에서 근무했다고 하면 사람들이 뭘 가장 많이 물어보나요? 그 뭐 요즘에 기후가 날씨가 왜 이래? 특히 요즘은 기후 변화 문제. 네. 날씨가 왜 이래? 날씨는 우리 인간이 뭐 100년 전, 200년 전 다 날씨에 영향을 받고 살아왔거든요. 특히 옛날에 농사가 근본일 때는 정말 농사는 날씨와 하늘과 동업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 정도로 하여튼 뭐 이제 우리 인간과 아주 밀접한 게 날씨입니다. 그래서 왜 요즘 날씨가 왜 이래? 뭐 제가 안 와요. 근데 기후 변화 때문에 이제 지구가 따뜻해진 쪽으로 변해서 그런 문제 때문이고요. 그러고 이제 그 한 달 뒤에 무슨 결혼식 하는데 그날 날씨가 어때? 또 이런 거 기상청이 있으니까 묻는데 사실은 한 달 뒤는 정말 모르거든요. 근데 몰라 이렇게 또 대답하면 안 되니까 서울에 한 달 뭐 결혼식 하는데 어때? 저는 비 안 올 거야라고 그냥 한 달 뒤 모르지만 한 달 뒤는 진짜 모르거든요. 네네. 뭐 기상청에 있으면 뭐 다 아는 줄 알고 이렇게 물어보는데 사람들이. 저는 그 좋은 쪽으로 비 안 와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서울에 한 1년 365일 중에 비가 온 날이 통계 110일 정도 돼요. 비가 0.1mm라도 온 날을 강수일수라고 하는데 110일. 그러면 365일 중에 3분의 1이 비가 와요. 나머지 3분의 1은 비가 안 와. 안 와요. 그런데 한 달 뒤에 그런 통계적인 그 아주 기초적인 통계 가지고 비 안 와라고 희망적인 그 예보를 해줘요. 몰라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그러면 이제 아까 말한 그런 통계로 110일 3분의 1년에 3분의 1은 비가 오고 3분의 1 비가 안 오기 때문에 그래서 기상청에 있다는 이유로 하여튼 뭐 한 달 뒤에 어때 뭐 결혼하는데 뭐 이사 가는데 뭐 이런 질문 참 많았고요. 요즘은 날씨가 왜 그래 이제 이런 거 날씨가 왜 그래. 그렇죠. 선생님이 보실 때도 날씨가 좀 지금의 위기 상황을 선생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거 매우 절망적으로 봐요. 정말요? 자 이렇게 지구가 날씨가 변한 이유가 지구 온난화 때문인데 이 지구 온난화가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이 인간이 자연적으로 변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날씨라는 게. 근데 인간이 최근 한 100년 사이에 어떤 그 기여한 게 더 있기 때문에 탄소 배출 많이 해서 맞습니다. 자연적으로 변하는 건 뭐 그건 자연이기 때문에 더 큰데 이게 크냐 인간이 더 크냐 그런데 자연적인 변한 거는 뭐 어떻게 우리가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그 석탄석유 탄소 많이 배출했기 때문에 지금 이 선에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걸 묶자. 지금 2024년인데 2030년까지 과거보다 반절 줄이자. 2050년 되면 제로로 만들자. 탄소 제로. 근데 그게 9호로만 그치고 있지 난망하다고 봐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좀 아득하다, 절망적이다. 그러나 노력을 그냥 구호적인 거라도 하고는 있죠. 그런 걸 많은 전 인류가 다 행동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산화탄소 줄이는데. 선생님 오늘 청취자분들께 기상 전문가로서 당부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그러니까 이 지구 기후 변화가 결국은 많은 과학자들이 어느 한 과학자가 아니에요. 많은 과학자들이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해서 그 이산화탄소가 마치 온실처럼 지구를 둘러싸고 있어서 태양 에너지가 100이 들어왔으면 100을 내보내야 안 따뜻해지는데 99만 나가고 2를 잡고 있거든요. 그 비닐하우스. 그랬기 때문에 자 기후 변화 문제 우리가 뭐 방법이 없지만 구호적이라도 행동을 해야 돼요. 대중교통 이용하고 저는 그래서 차 가지고 안 다닙니다. 오늘도 그래서 대중교통으로 오신 거죠. 그래서 그런 한 사람이 참여를 해서 이산화탄소를 1이라도 줄이는데 기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기후 변화를 막는 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정부도 할 수 없고 다만 구호적으로 이렇게 하자 뭐 이런 어떤 규제 뭐 이런 정책을 내놓긴 하지만 국민들이 따라주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또 우리 대한민국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전 인류가 또 다 참여를 해야 됩니다. 결국 실천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날씨 때문에 소식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오늘 여기서 일단 오늘 한국자연재난협회 기상 전문가로 활동 중이신 김승배
본부장님과 이야기를 마무리해야 할 듯합니다. 네. 기상청에서 30년 이상 근무하셨다니까 질문이 네. 평소 받으셨던 네. 질문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하여튼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해서는 네. 우리가 탄소 줄이는데 동참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네.